T반 제일 상위계열 아이들이거든요. 그거하고 고1 T반을 이제 지금 아이를 맡고 있고요. 3학년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바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은 이제 제가 거의 다 3학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연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지금 팀장님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이어서 아마 수학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부분은 이제 부원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입시가 계속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어서 그 입시만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그 입시에 관련돼서 어떻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고 오셔서 잘못된 거 가지고서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딱 바뀌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이제 점점 그 전은 이제 비율이 이제 이과생이 한 30%고 문과생이 70%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과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은 수능을 본 게 문과가 50%, 40몇 프로, 그리고 이과가 50%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스컴에서 잠깐 봤는데, 이과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과가 80%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근데 또 그래서 또 시간에 더 말씀드릴 건데, 이과의 아이들이 문과로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시험을 받고 사탐은 아이들이 그냥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탐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확통을 보게 된다면, 다 맞는 거랑 미적분 2개 틀린 거랑 표준 점수가 비슷하거나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과 애들이 뭐 대학을 진학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계속 부모님도 원하는 건지 이제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연대라든지 고대 같은 경우도 공대 쪽은 많이 좀 미달이 아니라 이제 추가 합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후보가 있으면 이게 몇 바퀴씩 돌아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숫자들도 적어지고 해서 좀 전문적인 거를 하려고 많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이제 아이들 저희가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공부했을 때 이제 3학년 정도 된다면 사실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이제 작년도 서울대를 한번 갔고, 그리고 그 전에도 약대하고 이제 수의대에 간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중3 때까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인데, 올해도 이제 부원고 다니는 학생인데 남학생이에요. 그래야 그 학생도 중학교 3학년 같이 해서 지금 전교 2등이어서 서울대 약대를 가려고 합니다.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수학, 과학은 그냥 뭐 100점 만점을 하려고 안 돼요. 근데 내신 평점이 보면 1.4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좋은 아이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너무 쉽게 나오니까 하나만 틀려도 이대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면 뭐 이런 거 다 챙겨주는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시간 내에 딱 할 수 있도록 다 연습을 해놨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언어 같은 경우도 영어라든지 못하는 건 아닌데, 참 내신이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교 1등하는 부모의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 제가 그 남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제만큼 공부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은 제가 전에 가르쳤던 아이랑 스튜던트 비슷한 아이 같은데, 상담을 저랑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점심을 먹지 말고, 오전에 먹고 점심 먹지 말고 공부할까요?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체력적인 것도 문제고,
근데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의대 아니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고 고집 부르는 바람에 재수를 해서 나는 의대를 가긴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너 그 아이처럼 공부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 공부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T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 이 아이가 너무 풀이가 좋다. 이 풀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풀이가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애가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풀이를 길게 써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제가 이제 아이를 지도한다는 얘기할 때 이건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줄여가는 걸 해야지 암산은 수학 같은 경우는 암산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더 실수 많이 하고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못 찾아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른다고 가져와서 보면은 틀린 게 없어요. 뭐 틀린 게 없는데? 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보고서 쭉 봤는데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러면 못 찾아. 그냥 지우자 했더니 지우고 제가 풀어주니까 지금 저기서 잘못한 건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T반 아이들은 상당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지금 1학년이 때 뭐 저기 1등하고 수학 1등하고 100점 맞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3학년 때 되면 되게 복잡한 식을 많이 계산할 텐데 지금부터 그걸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써도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풀이가 길다 보니 조금씩 못 써도 되니 좀 착실하게 내려 쓰고 그게 맞는 조건들이 있다면 한 군데 모아놓고 그런 것들만 좀 연습하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괜찮은데 우선고 다니는 이제 남학생 중에서 걔도 이제 수학하고 전교권에도 그래도 어머니 말로는 의대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서 저도 반협박식으로 얘 수학 1등급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이 반 아이들은 이제 잘 관리해서 이제 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아이가 틀린 데 보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질문 보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글씨를 못 알아보면 그냥 지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써요. 왜냐면 너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못 알아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50분, 20문항을 50분 동안 시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 2분 30초씩 풀어야 되는데 오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시험 보는데도 얼마나 걸리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풀이를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몇 번에 딱 저희가 풀 줄 알았는데 계산 실수가 있어요. 시험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내렸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그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학년 애들은 T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지금 3학년 서울대 갈 아이는 사실 선행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는 선행이 3학년 올라가면 다 똑같아져요. 왜냐면 중학교 때 보면은 3학년인데 수원도 다 했다, 수투도 다 했다 라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행하면서 또 선행을 나가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선행을 다 까먹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고등수학 상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안 되면 2학년 올라와서도 연산이 아니고 계산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이제 수업할 때는 1학년 때 공부 못해도 된다. 시험 못해도 되고 하지만 공부를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2학년 때 표시가 너무나 많이 나요. 연산을 안 돼요. 연산. 기본적인 그 어려운 복수공식 같은 거 다 외워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써먹으려고 했더니 써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조금 문제를 좀 깊이 읽고 얘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지 문제 너무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건
기억하느냐가 문제지, 어차피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2학년 때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미적분까지는 한 번에 다 끝내요. 그래서 책의 난이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게 몇 번을 하는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끝나는 건 다 비슷합니다. T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수학 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 그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시험을 이렇게 아이들이 누가 더 잘 찍어서 점수 잘 나오냐, 이제 그 정도로 했었는데, 이 3-2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활용이 되는 도형 부분에 여기서 원이 나오는데, 이 원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2, 3학년들 수업할 때, 애기 때 이거 했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는 안 했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 중에 자기는 저랑 1학년 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피탈입니다.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뭔만큼 지금부터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만큼 해라. 근데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1학년 다시 지금 현재 하는 거 숙제만 잘하고, 내가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것들을 매번 설명을 하는데, 누가 그걸 오랫동안 계속 기억하면서 숙제를 해오나지 그거 앞에 있는 거 다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잘해서 지금 모의고사도 이제 수학 2, 3년도 1등급에서 2등급에서 아예 걔는 수시를 걸었습니다. 수시를 해서 가는 것보다 정시를 써서 대학 가는 게 훨씬 잘 가기 때문에, 논술은 어떻게 하냐길래 수학 1등급 받지 않으면 논술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고 안 하고는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달려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너무 많이 하세요. 아침 저희가 11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랑 주말에 이제 고등학생들 좀 많이 바쁘고 하니까 8시에 나와서 하시고, 그 전에는 학원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8시 나와서 해주고, 그러고 나서 9시 몇 분에 10시까지 있는데 9시 반에 끝난대요. 다른 학원이. 그러면 또 와서 또 진행하고 해서 아이들은 좀 많이 열심히는 하는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좀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안쓰러울 때는 그만큼 좀 열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성의를 좀 주면 아이가 그래도 한 5 정도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반드시 좀 수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오늘 배운 거, 그리고 그 전에 배운 것들을 시습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이들 하는 거 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 파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커리를 다 짜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일 잘하는 애들은 2학년 때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을 좀 진행해서 다 끝내고, 이제 문이과가 이제 계열 구분 없이 대학을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적분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은 나중에 확통을 시켜봐서 이과에 관한 대학을 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하는 데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 제가 이제 조금 만나서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중학교 때는 엄청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이 쉽지가 않아요. 학교가 어디 학교 하나하나가 만만한 학교가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평촌, 인동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교과서만 풀어도 다 점수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나눠주는 프린트 자체가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자체가 그냥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3 수능 특강을 막 나눠줬는데, 질문이 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 해준다 했더니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해줄 거는 왜 이렇게 다 나눠주냐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안 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쉬면 돼요. 하나도 해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단만 하고 갈 거예요. 단만 하고 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부교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걸 몇 번씩 풀리다 보니까 애들이 잔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풀었을 때 이거 살려고 문제 나온 게 이었으면 B로 한다든지 B를 뺀다든지 그래서 추측해서 모르는 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경고가 조금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어서 불만들이 많아요. 잘 찍으면 그 네 문제 가장 어려운데 잘 찍으면 점수가 높은 거고 또 잘못 찍으면 점수가 낮은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고도 23문항이에요. 근데 그 네 문항 중에서 4개 다 틀리면 4등급, 3개, 하나 맞으면 3등급, 2개 맞으면 2등급, 하나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다 맞으면 1등급, 이거래.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되게 쉽게요. 그런데 뒤에는 그 학교 부교재가 또 있거든요.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숫자 바꾸고, 말 바꾸고 해서 몇 번씩 풀려줘요. 똑같이만 풀어도 애들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 바꿔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모르는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고마워하죠. 그냥 부교재 있으니까는 이제 학교에서도 풀어주긴 하니까 그 풀어만만 주면 아이들 나와도 또 틀려. 근데 이게 이제 변형이 되고 했을 때 선생님이 다 연구해왔고 이 유성들 다 써왔고 했으니까 이렇게 맞았을 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바뀐 게 개수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보지도 않고 그때는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였는데 마이너스 3하고 3이라고 했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했다. 그러더니 풀었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H반이고요. H반도 이제 고등사상을 시작을 합니다. 네, 고등사상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거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요. 방학 때 아이들 제일 중요한 시기가 여름방학하고 3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에 따라 그 하를 어떻게 많이 좀 다졌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좀 많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하고요. 수원 진행하고 수특을 같이 진행합니다. 2학년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해지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못한다고 해서 현행만 하다 보니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기말 대비를 하는 애들인데, 중간 대비만 하고 기말 대비를 기말 거를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한 번씩은 배우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아이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습득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라도 선행은 하나씩은 앞으로 한 단계는 좀 앞으로 갑니다. 많이 어려워해도 이렇게 조금씩 기초적인 거.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준비를 하는데 먼저 연습을 해요. 아무리 이해를 했고 다 개념을 이해했다 해도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 계산을 좀 많이 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수원 하고 고등학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이 아이들은 무조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간표는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방학 때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방학 때는 그렇지 혼자 시간은 이제 2시간 20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뭐를 하냐면 이 시습이라는 걸 해요. 시습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모아놓거든요. 모아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운 거라든지 그런 거 배운 것들을 이제 먼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 시에는 20개 중에 6개를 틀린 겁니다. 네. 그러나서 다시 다 체크를 해주고 청사 지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어려운 걸 진행을 했어요. 어려운 고난이도 진행하고 옆에 아이들이 이제 서술을 쓸 수 있게끔 지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주십니다. 체크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7시에 수업이면 1시간 전에 옵니다.
1시간 전에 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력을 다 해놔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 제자가 여기 가서 이제 조교로 해서 채점이라든지 강당에 힌트 같은 걸 주고, 그러니까는 질문은 다 선생님이 가져해요. 왜냐면 아이들 이제 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 끝나면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은 다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한 학기가 다 끝나면 이걸 같이 어머니들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푼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지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무 식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정말. 근데 서술을 쓸 때는 이 등산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매번 이렇게 진행해요. 이건 학교 기출로 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출로. 그래서 진행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모아놨다가 다 끝나면 그 아이들한테, 어머니한테 이제 공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시습을 진행하고,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저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아이들 할 거를 다 프린트를 해놔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딱 오면 이제 조교가 이 아이 거를 치워주십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다 풀면은 조교가 이제 채점을 해주고, 이제 틀린 거 고치라고 얘기해서 이제 틀린 거 다시 고쳐가지고 오면 이제 조교가 봐서 힌트 같은 경우는 주면 힌트를 보면서 다시 풀고, 그거 다 푼 거를 선생님한테 다시 가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또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체크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수영,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영평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평가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배공고 다니는 3학년 아이인데요. 수학 시험 보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많이 틀려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등급이 4등급이에요. 왜 4등급이야? 했더니 이 수행평가를 안 해요. 사실 학교마다 수행평가가 좀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문제 나눠주고 문제에서 이거 낼 거다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교과서적으로 정확히 써줘야 돼요. 문제를 해서. 그러면 정확히 쓸 때 그거를 제가 아이들 잘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앞에서 쓰라고 얘기해요. 눈앞에서 쓰고 체크하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해본대요. 아니요. 또 해야 돼. 네. 그래서 정확히 잘했다. 이대로 써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 팀장님이 해주는데 이거를 갑자기 본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패드라든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데 아이들이 서술형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착착 쓰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가 하나 틀리면 1점, 2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게 35%, 35%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애들 과제 잘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합산을 해서 100%를 내시는 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험을 너무 잘 봐도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애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학생들이라든지 좀 성격이 밝은 아이들은 해달라고 많이 해요. 근데 좀 내성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나 이때쯤 되면 이때에서 내가 수능을 볼 텐데 뭐가 있냐, 그거 보내라 해서 해주고.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글로 쓰는 거잖아요. 글로 쓰다 보고 음성은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보고서도 다 이해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는 그래서 수행평가가 있으면 오라고 얘기를 해서 옆에다 설명해주고 네가 쓰라고 해요. 제가 수행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면 아이들 이제 과제에서 컴퓨터로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 앞에서 할 테니 이 뒤에서 영상을 찍어. 내가 말로 할 테니. 그래서 그걸 해서 말로 해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동영 담아가서 자기가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서 발표를 하나 하고, 뭐 신성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문제를 발표를 합니다. 문제를 발표를 하는데, 신성무 1학년은 부교재가 블랙, 1등으로 써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블랙라벨을 진행을 해요. 근데 신성무가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요. 아니면 주변의 학교들이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발표를 해서 나가서 문제를 풀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애들은 안 해요. 그럼 그 가장 좀 높아요. 그래서 내 신경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내라. 너 다음에 이거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한다고 해.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너는 그거 해서 점수 얻어. 나 혼자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챙겨가고 하면, 사실 시험에서 하나 정도 틀렸을 때 얘를 잘 봤다면 좀 커버가 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이 수행평가는 반드시 아이들을 좀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진행해서 해주고, 그리고 보내주고, 또 A4 용지에다가 깔끔하게 써서 보내주고,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그냥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게 좀 옮겨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제 거는 안 올렸는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설명할 거를 글로 써봤어요. 글로 이거에서 이게 글로 그냥 식만 써준 게 아니라 글로 써서 해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챙겨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인동고등학교가 이번 중공사에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너무 어려웠다는 거는 그 학교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워했는데 평균이 37점이라고 해요. 평균이 30점. 근데 저희 인동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시험 보고 와서는 좀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피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술형은 반밖에 못 썼고 객관식은 하나 틀렸고 큰일 나네. 자기 이제 대학 어떡하냐고 그런 데 했는데 갑자기 보더니 좀 객관식 제가 종교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은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냐 하더니 나중에 나와서는 89점 맞았는데 1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어? 했는데 보니까는 시험 보면 데도 많아요. 시험 보면 많고 또 부교재가 이렇게 진행이 나옵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교재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부교재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부교재 나오는 부교재들이 9문항 정도 돼요. 네, 교과서하고 그 외라는 것은 다 순전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부교재를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부흥고라든지 배경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나오면 그 밤마다 밴드에 대해서 그 파일을 올려줘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몇 번씩 이제 풀긴 하는데 인동고등학교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고예요. 우성고 부교재 있는데 부교재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교재가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내고요. 그 위에는 다 모의고사입니다. 서술형은 이제 한 문항이 나오는데 10점입니다. 10점. 그리고 18문항이고 상위 1문항.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고 이제 저희가 문제 풀어준 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 사례들을 그냥 몇 가지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 배경고예요. 배경고 부교재 있습니다. 부교재 있는데 부교재에서 좀 많이 내요. 네, 많이 내고 부교재에서 이제 조금씩 문항수만 숫자만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학년 애들한테 부경고 공부하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수학생님이 나이가 많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나와 있는 부교재가
지금 2023년인데 2005년, 2003년 거 내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성인고는 더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성인고를 선생님을 굉장히 몇 분이나 얘기했는데 전문 선생님이 몇 분인가 두 분인가 30대죠? 40대. 그래서 이 성인고는 조금 제가 불만사항이 있는데 어렵게 되고 그런 것들은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1학년 때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학년 되면은 수험 수치가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수능 모의고사가 절대 안 나오고 단말기에서 절대 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물리학교에는 그 적금하고 예금 이게 이제 학교에서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월요일 연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연휴를 하면서 제가 하루만 연휴라는 것은 1년 지나 이자를 내는 건데 은행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얘는 실효성이 없다서 학교에서 내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배경, 그 다음에 부루, 그 다음에 신성고 이런 학교들은 안 내는데 성년고 이런 학교, 양명고 이런 학교 성공고입니다. 부계제는 없고요. 부계제는 없고 16문항이고 서술형이 2문항입니다. 네. 교과서 7문항이고요. 그 외에서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이 어려운 난이도가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그 교과서에는 저희가 다 풀려요. 학교마다 수업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교과서를 안 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교과서 가져와봐라 검사하고 하는데 교과서를 따로 파일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계산 좀 많이 듣고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계산 빼고 좀 어렵다 반드시 풀어야 될 그렇게 난이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시험 보면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보통 이제 2단원에서 3단원이면 이 아이는 이 성공은 특별 다 나오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될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이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이게 문제를 내주는데 뭐 2에서 3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얘가 이제 논술형 2번에 나왔어요. 가, 범위 똑같고요. 나 똑같아요. 이게 47, 다 똑같아요. 서술형 2번에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보시나요? 이거 풀었는데. 이거 풀었는데. 그래서, 푼 것도 알아요. 푼 것도 알고, 사실,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쓰다가 말았죠. 시간은 안 부족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은 안 부족했대요. 왜냐면 봤던 문제고 또 했던 문제니까 숫자 맞게 쓰면 되는데 얘는 좀 많이 힘들어했던 거고 또 난이도 이렇게 돼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걸 몇 번씩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었는데 이렇게 서술형을 나오니 여기 딱 나오니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도 풀 때도요 끝까지 이제 계산을 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좀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동항고입니다. 네. 부기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막 나눠줘요.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아이들 웬만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걸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 3킬로구나. 아이들이 많이 뭐 정답률 뭐 10%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저 동원고하고 배경고의 큰 차이점은 똑같이는 안 하죠. 똑같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동원고가 얘네들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젊은 선생님으로 나왔어요. 나는 좀 되게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변형한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를 너무나 변형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 선생님이 어떤 애니까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잘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임 없는 선생님들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배경처럼 숫자만 이렇게 뭐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걸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30, 그 부교재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를 해서 38문항을 주는데 풀이는 안 해줘요. 풀이는 안 해줘요. 근데 풀이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것들만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장하고 물어보면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냐니까는 뭐 해줄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부문학 진행하고요. 아이도 항상 공원고가 예전에 이제 내신 잘 따서 수시로 가려고 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동안이든 평촌이든 인도원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공원고 나가는 유사문제들은 저희가 평촌고도 있습니다. 평촌고도 교육에서 진행을 하고요. 범위는 작아요. 작은데 문항수가 적습니다. 근데 적은데 빈점이 큰 거죠. 빈점이 큰 거죠. 그래서 평촌고는 제가 2학년 아이들이 있고 1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평촌고 2학년 아이 저희가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다음 주 시작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교재를 이제 항상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직접 대비하기 전에 이제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주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봤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더니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은 그냥 긁어주고 올해 수능 특강. 근데 이 수능 특강이 문제 수능 문제잖아요. 아이들에게 맞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 애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긴 하는데 이렇게 어렵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은 저희가 그냥 답지 나눠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부교재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고는 부교재가 1등급 수학이고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1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3문항, 25점. 25점인데, 이제, 그 문구에는 써있진 않은데 얘기는 합니다. 교육과정 아닌 거 써서 마저도 남는다. 그러니까 신동호는, 어쩔 때 보면은 이게 너무 기사가 더러워서, 이걸 아냐, 모르냐 문제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딱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신청 와서 잘해서 좋은 데 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1학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애들 자기는 정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웃는 내기로는 신성고, 배경고, 부흥고, 고등학교 4년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애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성고예요. 신성고하고 배경고가 아니야. 네, 부흥고가 좋은 자원들이 되게 많이 가요. 네, 많이 가는데, 그렇게 입시 수준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올해 이 아이는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기술 의대를 가라고 얘기하요. 그래서 자기는 약대를 가겠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동생도 약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긴 한데,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암산을 해서 틀려요. 그래서 모의고사 100분인데도 한 50분 다 풀어요.
남는데 자기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어려워서 틀렸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자꾸 불안하고. 수학하고 과학은 이제 쭉 1등급 맞아왔거든요. 득점 아니면 하나 틀려서 오는 아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번에 좀 입시 실력이 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부은 거는 그 학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은 그 끌어온 선생님이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정성도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선생님은 프린트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동그랗게 된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 그러면서 그걸 풀러서 나이를 잘 모아놓게끔 해주는데 지금 이런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직접 나눠준대. 네. 그래서 많이는 나눠주는데 물어보면 그냥 교과서 있는 거를 교과서 말하는 그걸 한다고 얘기하는 부교재들이 나온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저는 머리도 좋고 설명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오랫동안 엉덩이가 굵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 중학교 정도 지나고 나면 2학년 지나고 나면 사춘기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말씀 전혀 안 들어요. 저도 딸내미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말만 했다면 아빠는 빠져라고 얘기해서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하면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들 좀 얘기해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사실 아이들 공감대를 좀 많이 사긴 해요. 그래서 공부하게끔 왜 해야 되는지도 많이 얘기해주고 사실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정성을 많이 쏟는다는 것도 많이 알고 많이 못했으면 못하니까는 이제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긴 한데 사실 이러면 이 아이들 괜히 인생 망치는 것 같고 처음부터 아이를 받지 말고 수업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는 제가 3학년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하면서 아이들한테 매번 얘기해요. 재진인 거 니네 성적 안 나올까봐 모의고사 6편 보고 오면 가장 먼저 풀어보고 하면서 얘네 몇 점 맞을 거고 몇 점 맞을 거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는 시험 보는 것 같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많이 시키고 2시간 20분 수업인데 어쨌든 4시간씩 같이 하고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긴 한데 또 달래면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엉덩이 좀 부었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